여기 아랍에밀리트의 왕실의 궁전입니다. 이 더운 아랍에밀레이트에서 바닥에 온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대며 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궁전의 왕비는 온돌 공사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밀리트 왕실의 라일라 알자흐라입니다. 아랍에밀리트의 궁전은 더운 날씨로 인해 하루 종일 에어컨이 풀가동 중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끝없는 모래 언덕은 뜨거운 태양 아래 붉게 빛나고 있어요. 궁전 안은 이와 대조적으로 서늘하답니다. 너무 서늘해서 때로는 한겨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 방 창문으로는 딸 아미라의 방이 보이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미라의 방에서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미라는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방문을 열었답니다. 늘 그렇듯 아미라는 화면에 빠져 제가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발목이 너무 시큰거리고 아파왔어요. 20년 전 제가 아미라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된 산후풍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는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답니다. 출산 직후에는 잠시 겪는 불편함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최근에는 통풍까지 더해져서 손목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궁전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 때마다 관절이 더욱 아파와요. 마치 제 뼈마디 사이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랍에밀리트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끌 수는 없어요. 밖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지만 안은 마치 냉장고처럼 차갑죠. 이 차가운 바람을 피하려고 항상 두꺼운 담요를 들고 다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담요로 몸을 감싸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대리석으로 된 궁전의 바닥은 에어컨 때문에 항상 차갑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고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도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유럽의 명의들도 찾아왔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도 가보았죠. 하지만 값비싼 약들은 그저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 가져다 줄 뿐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뻣뻣한 관절과 시큰거리는 통증은 제 하루를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아미라의 머리도 쓰다듬어주기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미라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매일 아침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흐뭇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관심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음식, 전통의학, 심지어 건축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볼 때마다 저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곤 해요.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창밖 사막의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아미라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 한가득 화장품을 안고 왔답니다. 처음 보는 예쁜 용기들이었는데 모두 한글로 쓰여 있더군요. 파스텔 톤의 우아한 디자인에 한글이 새겨진 제품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 한국 화장품이었죠. 그동안 저는 아미라에게 최고급 화장품만 사주었거든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까지. 파리의 명품 매장에서 직접 고른 세계적인 브랜드의 화장품으로 화장대를 가득 채워주었죠. 금장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용기들이 즐비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아미라의 화장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품 화장품들 사이로 한글이 써진 예쁜 용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것들이 어느새 화장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도 마다하고 왜 하필 한국 화장품인가 싶었죠. 값비싼 화장품을 사주어도 항상 한국 제품을 찾는 아미라가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딸의 피부를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미라의 피부는 더욱 빛나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마치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가 생겼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식 화장법이었어요.
아미라가 알려준 한국의 메이크업은 제가 알던 화장법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진한 화장 대신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리는 것이 특징이었죠. 스킨, 퍼스트 에센스, 앰플, 세럼, 에멀전, 크림으로 이어지는 차근차근한 스킨케어 단계는 마치 피부를 위한 의식 같았어요. 그렇게 촉촉해진 피부 위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더하니 마치 피부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대신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한국식 화장법을 배웠죠. 마치 베일을 들이우듯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은 저에게 신세계였답니다. 작고 예쁜 콤팩트 안에 들어있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퍼프를 통해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수정 화장도 쉬워서 금세 제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눈화장도 더 세련되어졌어요. 그동안 해오던 진한 아이라인 대신 부드러운 음영을 주는 방법을 배웠죠.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언더라인까지 부드럽게 이어주니 눈매가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입술도 진하게 바르는 대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니 한결 자연스럽고 어려워 보였답니다. 아미라는 제가 한국식 화장법을 배우면서 점점 더 우아해진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화장품과의 인연은 제 피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산뜻하고 가벼운 질감의 스킨은 피부에 닿는 순간 편안함을 주었고 한방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는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발렸답니다. 특히 마스크팩은 정말 신기했어요. 시트 마스크를 얼굴에 올려두고 20분 정도 지나면 피부가 마치 구름처럼 포근해졌거든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지친 피부가 생기를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마스크팩은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덕분에 피부가 건강해진 것은 물론 마음의 휴식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궁전의 다른 여성들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피부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한두 사람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특히 왕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피부 관리 비결을 물어보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진한 화장 대신 투명하고 맑은 피부가 비치는 모습이 마치 제 나이를 10살은 되돌린 것 같았거든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덜 두드러져 보이고 피부 톤도 한결 균일해졌다는 게 눈에 띄게 보였답니다. 아미라는 이제 완전한 한국 화장품 전문가가 되었어요. 밤마다 한국의 뷰티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꼼꼼히 성분을 분석하더군요. 놀라웠던 건 단순히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품을 추천해준다는 거였어요. 저처럼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는 어떤 성분이 좋은지, 에어컨 때문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려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답니다. 딸 덕분에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화장품을 넘어서 한국의 미용 문화, 피부 관리법, 심지어 식습관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 삶에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미라가 제 방에 찾아와서는 한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매일 같이 병원만 다니고 약만 먹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아미라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저도 문득 궁전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통증과 씨름하는 것보다는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날, 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아미라와 둘이서 하는 첫 해외여행이었죠.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랍에밀리트 왕실의 여성이 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건강 문제들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제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미라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죠.
아랍에밀레이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니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자연스러운 추위는 궁전의 에어컨만큼 관절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들었죠. 에어컨의 인공적인 찬바람과는 달리 자연의 맑은 겨울 공기는 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우아하고 조용한 공주다운 모습을 보이던 아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는 여행 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강남의 유명한 화장품 거리부터 백화점까지, 심지어 동대문 야시장까지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리스트를 줄줄 읊어주었어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답니다. 첫날은 아미라의 계획대로 명동으로 쇼핑을 갔어요. 거리 전체가 화장품 매장이었는데 한 블록을 걸어가는데도 수십 개의 가게를 지나쳐야 했죠. 매장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피부 진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마스크팩의 종류였답니다. 진주, 콜라겐, 금, 스네일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아랍에밀리트에서 수입해서 쓰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답니다. 한 매장에서는 직접 피부 수분도를 측정해주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다른 매장에서는 피부톤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아미라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즐거운 쇼핑 중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추운 날씨 탓인지 손목이 더욱 시큰거렸고 발목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통역사가 한의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최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이 낯선 나라의 전통의학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통역사가 추천한 강남의 한의원을 찾았답니다. 한의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된 전통 가옥을 기대했는데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안에 깔끔하게 꾸며진 병원이 있더군요. 진료실에는 한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한방 음악이 흘러나왔고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무척 차분한 분이었어요. 제 맥을 한참 짚어보더니 찬 기운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군요. 궁전의 에어컨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무릎을 탁 치게 되었답니다. 침술과 한약 치료를 제안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죠. 처음 맞는 침이었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안심이 되었어요. 특히 통증이 심한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모습에 놀랐답니다. 침을 맞고 누워있는 20분 동안 저는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깊은 휴식을 취했어요.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마치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신기하게도 손목의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호텔방에서 아미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소라면 아팠을 손목이 거의 괜찮았거든요. 아미라는 제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연신 기뻐하며 내일도 또 가보자고 조르더군요. 한국 여행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 침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저희의 일과가 되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매일 조금씩 다른 혈자리에 침을 놓아주셨고 때로는 뜸도 떠주셨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께서 찜질방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다가 찜질방에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통역사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대중목욕탕이라고요? 아랍에밀리트 왕실의 공주들은 호화로운 스파는 자주 가보았지만 일반 대중들과 함께 있는 목욕탕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암이라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꼭 가보자고 졸랐어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나요. 저는 내심 망설여졌지만 딸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이란.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죠. 귀족인 제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돌방에 누워있으니 찌릿찌릿하던 통증이 서서히 누그러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5분도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어느새 몸이 적응되었죠.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제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관절 부분이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하나둘씩 풀리는 듯 했답니다. 암이라는 마치 놀이동산에 온 아이처럼 이곳저곳을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모든 방을 체험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그저 온돌방의 따뜻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궁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떠올랐죠.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느끼는 통증, 에어컨 바람을 피하려 늘 두꺼운 양탄자를 깔아두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한기.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불편함의 원인이 그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새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나 봐요. 아미라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나 보니 온몸이 나른했지만 정말 상쾌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20년 전 아미라를 낳기 전에 제 몸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했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훨씬 밝아지고 활기차졌다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치료법을 두바이에서도 계속하고 싶다고. 우리 궁전에도 이런 온돌방이 있다면 제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아랍에밀리트의 더운 날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궁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마음이 설렜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제가 찾은 해답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암이라는 제 옆에서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저를 반겼어요. 익숙했던 그 차가움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밟는 순간 다시 느껴지는 시린 감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2주 동안의 편안함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것 같아 아쉬웠죠. 남편은 저희가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불러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특히 제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에 놀라워했답니다. 피부는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제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평소 제 건강을 늘 걱정하던 남편이었기에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을 했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궁전의 일부를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처음에 남편은 정말 황당해했답니다. 아랍에밀리트의 더운 날씨에 바다까지 덮인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바닥이 주는 특별한 편안함, 그리고 그로 인해 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자세히 들려주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건축가들을 불러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처음에는 그들도 의아해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직접 초청했을 때는 그들도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과 온돌의 조화였어요. 에어컨은 그대로 두되
바닥만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전문가들과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죠. 마침내 우리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성공했어요. 공사는 제 침실부터 시작되었어요. 두꺼운 대리석 바닥을 드러내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은 꽤 복잡했답니다. 궁전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더운 아랍에밀리트에서 바닥을 데운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이상해졌다며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제 방의 온도를 가동했을 때의 그 기분을 절대 잊을 수 없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발밑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가 마치 한국의 찜질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맨발로 바닥을 걸을 때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답니다. 잠들기 전에 바닥에 가볍게 누워있으면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하나둘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두꺼운 양탄자가 필요 없어졌죠.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제 몸을 감싸 안아 주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찾던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된 거예요. 남편도 호기심에 제 방에서 하룻밤을 자보더니 다음날 아침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잠은 처음이라고요. 그동안 에어컨 바람 때문에 불편했던 게 바로 차가운 바닥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했죠. 그날로 남편은 즉시 궁전 전체의 온돌 공사를 지시했답니다. 공사는 3개월이 걸렸어요. 하나씩 방이 완성될 때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둘러보았죠. 궁전의 모든 공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이제 따뜻한 온기를 품게 되었답니다. 우리 궁전의 변화 소식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본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며 물어보더니 하룻밤 머물다 간 후에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피부가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인다며 비결을 물어보곤 했죠.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제 동서였어요.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아침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을 잤다면서요. 그날로 그녀도 자신의 궁전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재미있는 건 아랍에밀리트의 더운 날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바닥 난방이 이제는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 된 거예요. 부유층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온돌이 있는 집은 특별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궁전 안에 작은 한의원도 꾸몄답니다. 온돌방 옆에 침술실을 만들고 한약을 다릴 수 있는 약재실도 준비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오후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진료해주세요. 아미라는 이제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 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즐거워하죠. 가끔은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제 병이 새로운 축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매일 밤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들며 생각해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통풍이라는 질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에어컨에 노출되다 보니 더욱 힘들 수 있겠군요. 한국의 온돌은 참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